자, 오늘 여기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여기 나갈 거고, 그 개념이랑 필수 예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그 되게 중요한 내용 하나 좀 얘기할 게 있거든요. 그 방학 때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미분 들어가게 되면서 그 미분은 이제 결국에 그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거냐면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똑같은 게 있는데, 그 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지금 f라는 함수가 그려지는데,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그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평균 변화율 이제. 얘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 함수값 있죠, y값. y값이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비율 이제.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해가지고 이 x의 차이가 분모, y의 차이가 분자에 오게 되는 요런 분수식을 작성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기울기라는 거죠.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근데 여기서 이 변화량 델타 x에 좀 포커스를 두면은 그 여기 델타 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 델타 x가 이제 b 빼기 a란 말이죠. b 빼기 a. b 빼기 a가 델타 x인데, 여기서 b를 구해. b를 이제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일단 b를 이렇게 구해놔. 이제 b를 조금 저식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변형해보고 싶다 이거야. 분모는 델타 x로 바꿔주시는데, 분자를 이제 그 b 요 값을 b 자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바꿔서 볼 수 있다. 저렇게 바꿔서 보는 거는 결국 그 x의 변화량이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함수값의 차이가 분자에 오는 개념입니다. 사실 뭐 앞에랑 뭐 똑같은 건데 조금 표현을 좀 달리 해봤다라는 거야. 표현을 달리 해봤다. 자, 이를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함수값이 평균적으로 좀 얼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야. 함수값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할까? 이거를 측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울기. 그래서 이제 기울기로 우리는 인식을 할 겁니다. 기울기로. 기울기를 이해하실 거고, 이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이제 도입한 개념이 이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 미분계수랑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앞에서 해봤던 평균 변화율의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특정 x값에서의 그 미분계수를 알고 싶으면 그 극한을 취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조금만 좀 변형해 보시면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랑 똑같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텐데, 그 위에서 아까 보셨던 식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리미트 극한의 개념만 도입이 된 거지. 이제 극한의 개념.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좀 변형을 또 이제 해줄 거거든. 변형을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제 요거 비스무리하게 식을 좀 써볼 거야. 요거 비스무리하게. 쉽게 생각하면 b를 이제 x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좀 앞에 띄워놓고 b를 x로 바꾸면은 x-a분의 fx-fa. 자,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저 x라는 점, 그 다음에 a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극한의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이제 또 넣어보면 이제 위에서 보셨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결국 극한인데 우리 극한 배울 때 이 뒤에 부호를 신경 써야 됐었거든요. 우극한, 자극한. 자, 우리가 이 식 자체들을, 이런 식들을 미분계수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그 미분계수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결국에는 그 미분계수의 좌미분계수라고 이제 부르는, 자,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여기 플러스, 이 극한값의 좌극한, 우극한이 이제 같아야 이 극한값도 존재한다, 뭐 이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좌변을 이제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좌미분계수.
오변을 이제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미분계수. 자, 저기서부터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극한의 개념이. 자, 사실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그 다음 교재 수업할 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x-a를 또 h로 치환해줘가지고 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 이걸 치환해주면은 뭐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제. 그 이꼴이라 보면 돼, 이꼴. 여기서 델타 x가 h로 바뀌었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h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좌우 미분계수를 그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기호에 좀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이 기호에 이제. 이 기호, 이 분수식의 형태. 이꼴이랑 그 다음에 이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밑에가 이거 없으니까 여기 등호를 하나만 더 연결해서 요것도 좀 써보도록 하자. 그 저거 한번 씁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써놓읍시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쓸 거야. 이 두 개를 이제 거의 한 뭐 99% 가까이 이 기호들 두 개로 쓸 거고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사실 얘는 사실 똑같죠? 사실 이제 그냥 문자만 바뀐 델타 x가 h로 바뀐 차이니까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도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얘는. 그런데 이 미분계수가 이제 그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아까 처음 보셨던 평균 매나율이 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제 도입한 건데 그 분모가 0이 가도록 하게 이제 극한을 취해 준 겁니다. 분모가 0이 가도록 하게 이 델타 x를 이제 0으로 가까이 이제 보내보는 건데 0으로. 자, 이제 f라는 함수 위에서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이 기울기에서 자, 왼쪽 점은 고정이 돼 있다라 치고 왼쪽 점은 오른쪽 점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제 왜 그런 가정을 갑자기 하냐면은 그 델타 x를 지금 0으로 보내본다라고 했잖아요. 델타 x를 이제. 그러니까 요 두 점에 x 좌표의 차이가 델타 x인데 그 차이를 점점 좁힌다 이 얘기잖아. 차이를 좁힌다. 근데 일단 하나를 고정을 해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자, 여기서 왼쪽을 고정해 놓고 이 q를 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얘 두 점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거잖아. 얘는 왼쪽 고정이고.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그 따라 내려가면서 매 시시 각각의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그거 봤을 때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Q가 이제 점점 그 P라는 점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 Q라는 점이 P라는 점이랑 일치가 될 수는 없지만 한없이 가까워졌으면 사실상 이렇게 멀리 보면은 한 점처럼 볼 수 있잖아. 한 점처럼 이제. 그게 곧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된다 이거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극한이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Q가 이제 라인을 따라서 P에 가까워지는데 결국 그 L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지는데 그 L이라는 직선이 그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함수가 있으면 불연속인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불연속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끊어지면은 불연속이고 이어져서 그려지면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어져서 그려지는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도 이제 미분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어지면서 부드럽게 이 그림이 이어져야 돼. 이제 부드럽게. 반대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어지긴 이어지지만 꺾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꺾인 거.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예시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그 불연속인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나오는데 그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가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밑에 나올 것이고,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 특정 x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 fx는 그 x는 a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연속.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연속이다라는 거랑 똑같게 그 연속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연속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연속인 함수가 꼭 미분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 여기 즉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이겠죠.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이제 보이려면은 위에 아까 봤었던 이 f'a라는 극한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다라는 말이랑 그냥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게 존재하는구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아까 두 가지 케이스 예외 있다라고 했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예외는 애초에 이 바깥 부분 불연속이거나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연속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위에 아까 봤지만 그 미분이 가능하다면 연속이다라고 했잖아요. 연속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니까. 그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볼 거야. 미분이 가능하면은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 있죠, 대우.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함수 fx가 자, x는 a에서 이제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자, x는 a에서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명제 또한 참이 되겠다 이거야. 이 명제도 참이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바깥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부분, 링처럼 된 부분,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이 그림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A에서 지금 꺾였습니다. A에서 이제.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서 그려지는데 꺾인 거죠, 이제.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끊어진 거랑 꺾인 거는 구별해줘야지.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자, 지금 A에서 연속으로 잘 이어져서 그려지지만 이제 꺾이게 되면은 결국 이 우미분기수랑 좌미분기수가 이제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일치하지 않다. 우미분기수는 그 이제 A라는 지점보다 살짝 우측 지점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미분기수는 그 지점보다 살짝 좌측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봐주면 돼. 이제 이게 A라는 점에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들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가 없죠. 이제 애초에 부호가 다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게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또 f'a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같지 않으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꺾이면 미분 불가능이라 보면 돼. 미분 불가능. 그리고 이제 도함수 나오는데, 도함수. 지금은 이제 특정 x 지점에서 미분이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 자, 이제 도함수는 이제 그 어떤 함수가 이제 만약에 그 주어진 정의역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어떠한 x라도 항상 f'a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까는 f'a라는 지점에서 따졌다면 이번에는 x로 이제 일반화 하시는 거거든요. x로. 여기가 지금 아까 a였는데 x로 지금 바뀐 겁니다. x로 이제 바뀐 것이고, 자, 이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이제 부르시고, 기호가 이제 몇 가지 나오죠. 기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뭐냐면은 y'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기호를 분수 기호처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는 fx로 나오면
그냥 dy d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dy dx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y를 x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라라는 의미야. 이제 y가 fx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애초에 여기 지금 분자에 여기 문자가 있는데 얘는 문자가 없잖아. 이거는 의미 자체가 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의미로 봐주면 돼. 이 뒤에 있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든 다 같은 의미인 것이고 이제 이 수토에서는 이 표현은 막 엄청 잘 나오진 않지만 미적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수기호처럼 보이지만 이거 분수가 아니라고 했죠? 분수가. 그래서 이제 저거를 dx분의 dy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그냥 dy dx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게 원래 맞지만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뭐 dx분의 dy라고 내가 뭐 얘기할 때도 있을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저거는 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dx가 분모, dy가 분자의 개념이 아니야 이제. 근데 왜 저런 분수기호를 썼냐면은 저 dy dx의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이 dy dx 이게 우리 이 미분계수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정의했거든. 아까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간다. 원래 이런 식으로 아까 정의를 했었단 말이죠.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보는데 애초에 이 분수식에서 이제 이 분수식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는 분수가 맞는데 쟤는 이제 분수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이제 분수의 역할은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분수기호를 붙였냐면은 여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냥 분수기호처럼 보이지만 분수는 아닌 것이고 지금 도함수라는 게 이제 방금 전까지 봤었던 그 특정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일반화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화한 개념. 이제 변수 x니까 내가 원하는 값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이제 그 f'의 값을 다 알 수가 있죠. f'1을 알고 싶다. x에 1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일반화된 것이라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아까 처음에 델타 x로 써봤는데 h로 바꿔서 주로 쓴다 이거 이제 h로 바꿔서 이 식을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이게 도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도함수의 정의. 이걸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르고요.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자, 도함수를 정의하는 식입니다. 도함수를 정의하는 식. 앞으로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뭐 아니면 뭐 대학교 가서든 미적분을 앞으로 더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함수의 미분을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모든 증명을 다 이걸로 해야 되더라. 이걸로. 이게 그래서 가장 근본인 거야. 근본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이제 여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건데 이 fx를 뭐 c x의 n제곱이라고 두고 이 계산을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계산을 해주면은 그 미분한 함수가 뭔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내년에는 미적분 하신다면은 fx가 만약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등등 더 다양한 함수들이 나올 건데 그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 계산을 해보기만 하면은 도함수가 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도함수가 뭔지. 자, 여기 수표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다항함수만. 근데 다항함수만 다르긴 하는데 얘들아 사실 여기는 그 수투 내용을 벗어난 거 있지. 벗어난 거. 아니면 필요하다면 막 대학교 과정 있잖아.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은 여기 단원이나 미적분이나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제 훨씬.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학교는 좀 덜 그런데 뭐 대부분 뭐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알려주긴 할 거야. 많이 이제. 그래서 수투 과정을 좀 벗어나는 내용들을 좀 내가 좀 설명하겠지만은 알아놓으셔야 너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너네 인생에.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이따 좀 얘기 몇 개 할 거야. 자, 이제 미분하는 방법인데 우리 상수를 미분하면은 몇이었습니까? 얘는 무조건 0이었었죠. 0. 상수 미분하면 0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y는 x를 미분해주면 이제 이 개수만 쓰는 셈이고 x의 개수만 그리고 x의 거듭제곱 n이 2 이상인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 n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곱해지죠. 지수가 하나 줄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수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 이거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요거 내가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게
요거 3번 있잖아. 지금 이 이상인 정수, 뭐 2, 3, 4, 5 등등 일 때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n이 1이어도 이게 n이 1이면은 지금 2번인 거거든, 사실상 2번. 2번인 건데 1이어도 사실 이 규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이제 n이 1이면은 여기 1이라고 생각해봐. 1 곱하기 x의 0제곱 하면 1 나오니까 이것도 계산이 된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래 1일 때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를 더 일반화해서 그냥 n이 음수일 때에도 음의 정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일반화해서 뭐 유리수, 실수일 때에도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 실수일 때도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제 막 이런 거 있지. x의 파이 제곱이 있어. x의 파이 제곱.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해 주게 되면은 파이 앞에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 좀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저게 이제 저것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일단은 이제 원래 여기선 정수라고 돼 있지만 수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약 조건을 내가 이제 풀어드린 겁니다.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저렇게 미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단 주의하실 점은 x가 밑이어야 되겠지. x가 밑. 나중에 헷갈리게 나오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얘랑 얘는 다른 거 얘들아. 이제 알겠지? 변수가 밑에 있느냐 아니면 지수에 있느냐. 이건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제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이제 그 kfx 몇 배가 곱해져 있는 미분은 이제 그냥 실수는 그냥 냅두시고 함수만 미분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합차에 대한 미분은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각각을 미분해 준 것이랑 같았었고, 차도 마찬가지이죠. 차도 이렇게 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합한 함수의 미분이든 뺀 함수의 미분이든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함수의 미분입니다. 곱함수. 자, 두 함수의 곱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나씩 이제 건드리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건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씩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미분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3번인데,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제 어떤 함수의 거듭 제곱을 미분해주게 된다면, 이건 이제 내가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함수는 뭔가의 n제곱이잖아. 뭔가의 n제곱. 그래서 그 n제곱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n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하나가 줄은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속미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미분해주는 거야. f'x.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미분하는 방법.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한번 적용해볼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필수 예제를 봅시다. 필수 예제. 9문제가 있습니다. 9문제. 필수 예제 9문제가 있고.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좀 빠르게 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을 때 f4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지금 f4를 이제 구하려고 여기 x에다가 4를 바로 넣어도 f4를 바로 구할 수는 없죠. f4를 이제 좀 뭔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거 나조건에 이런 꼴 있지. 이런 꼴. 이런 꼴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얘는 치환을 하라고 했죠. 치환을. 역수로 치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n분의 1을 h로 치환을 할 겁니다. n분의 1을 h로. 근데 이거 너네 이제 이거 치환할 때 조심하실 점은 그 이 n이랑 h랑 좀 약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 너네가 잘 구별해서 잘 쓰세요. 이제 잘 구별해서. 자, h로 치환하면은 저 주어진 나조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저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h가 0으로 가기는 하지만 조심하실 점은 부호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양수인 상태로 0으로 가는 거야. 양수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거 가끔 뭐 다른 뭐 교재나 문제집이나 가끔 가면 어떤 선생님들도 이거 플러스 안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맞아. 이거 플러스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다 치환하는데, 자, 2분의 h를 이제 저거 바꿔주는데, 그 역수에 꽂혀가지고 얘를 이딴 식으로 뒤집는 애들이 있네?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문자 n만 역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자 n만. 그렇기 때문에 이 h분에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괄호 안에도 마찬가지야. 아니, 문자만 바꾸라고, 문자만. 애들이 이거를 역수로 바꾸라고 하잖아? 4 플러스 5h 이렇게 하더라? 그럼 날아가는 거야, 이제. 4 플러스 5h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g 4 플러스 저 분수 5는 유지를 해준 채로 5분의 1 h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이너스 g에 4 마이너스 h분의 1. 이게 이제 몇이냐? 6 이렇게 나오네. 6. 는 6.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 원래는 분자를 좀 조작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조작하죠? h에 0을 넣어보면은, 여기 뭔가 g4가 나오잖아. g4가 여기서 원래 있어야지만이 미분이 돼. 그래서 g4를 좀 잠깐 조작을 해주실 거야, g4를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봐. 자, 여기서 G4 플러스 5분의 1 H. 보통은 이제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H에 0을 넣으면 G4가 나오잖아요. 그지? 보통 그 G4를 0을 넣은 값을 더하거나 빼주는 식의 변형을 해줘야 돼. 보통은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G4를 뺍니다. G4를 이렇게 빼기 G4.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내가 좀 따로 분리해서 쓸게. 따로 분리해서. 2h분의 해주신 다음에 g4-h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g4를 뺐으니까 g4를 다시 이렇게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g4를 더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더한 거니까. 이렇게 일단 좀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든다. h분의 1이라 썼니? 오이씨. 자, 여기 h입니다, h. 오이씨, h. g4-h. 이렇게. 오케이, 맞습니다. 요거. 4-h. 여기도 4 빼기 h. 요거 좀 바꿔주시고, 4 빼기 h. 이렇게. 자, 여기 맞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원래 이거 개수를 원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일치해야 이제 G'4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이제. 근데 지금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원래는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 원래는 이 5분의 1의 요거를 여기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5분의 1을 원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메꿔주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내가 h의 개수 보라고 한 거 기억나니? h의 개수. 그래서 h의 개수를 사실 보는 셈이어서 h의 개수 이거 10분의 1이죠. 10분의 1 G'4.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빼기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G'4.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결국 통분이 되거든요. 10분의 6 해서 5분의 3 G'4야. 5분의 3 G'4.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오나? 맞습니까 이거? 10분의 5, 10분의 1 해가지고 10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5분의 1, 5분의 6, 10분의 6, 10분의 6, 5분의 3, 5분의 6, 5분의 3. 오케이. 자, 얘가 이제 G'4를 여기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G'4는 이거 10 나오나? 10? 2, 5, 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10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4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나조건은 지금 다 해본 거거든요. 이제 나조건은. 자, 가조건은 어떻게 할지 보니까 일단 이 G'을 아니까 G'의 정보를 한번 써먹으려면은 요거 미분해봐야 되지 않니? 미분을 합니다. 자, 요거 우변부터 미분한 거를 써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어. G'4. 그래서 이제 F4.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 뒤에 4 넣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F4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그게 곧 G'4랑 같은 값이니까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 H의 개수를 보고 푸는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굳이 G4를 이렇게 뭐 조작하는 걸 안 해도
이미 이 단계에서 계산이 바로 돼야지. 자, H 개수만 5분의 1 빼기 1 나누기 2 이걸로 바로 사실 돼야 되더라. 이걸로 이제 그 다음에 G' 4 요거 사실 요걸로 바로 답이 여 단계에서 나와야 돼. 원래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내가 왜 보여줬을까? 이거 직접 너네가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얘들아. 직접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무슨 조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더 응용된 건데 응용된 거 자, 이제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우함수네 우함수 이거 우함수죠 우함수 괄호 열고 y축 대칭도 같이 써놓자 이거 y축 대칭 우함수인데 f3이 2고 이게 3이래 이게 3 그때 뭐 저거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미분계수 꼴을 만들어 볼 수 있어. 그 미분계수는 항상 꼴 자체가 x의 마삼을 한번 넣어 보시면 분모가 0이고 이거 분자도 0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진짜 0분의 0 꼴인지 보면은 분모가 현재 0이야. 근데 이거 분자도 0 나오니? 즉 f3이랑 f 마삼이 같아야 될 거잖아. y축 대칭이니까 같죠? y축 대칭이니까. 분자도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한번 확인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식 잘못해 이거. 그 원래 미분계수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인수분해를 일단 해보는데 인수분해를. 그리고 이렇게 할게 얘들아. 보통 fx에서 빼야 되거든. fx의 부호가 원래 플러스인데 여기 빼기니까 저거 내가 미리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호를 좀 미리 좀 뒤집어 놓을게 이렇게 이제 얘들아. 부호를. 분자 부호를 뒤집은 거죠 지금? 분자 부호를 뒤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결국 이게 보여야 되더라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은 잘 봐 이거 이제. 리미트 x가 마삼으로 갔을 때 자, 그 이 부분이 얘들아 이 부분이 미분계수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자, 저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x 빼기 마3 일단 저 내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지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fx 빼기 f 마3 이거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죠? y축 대칭이니까. 그리고 뒤에 저 이거 x 빼기 3분의 1은 따로 쓸게 따로 이제 이렇게 따로 씁니다 이제. 얘가 지금 이제 마3이다라는 얘기. 현재 이렇게 얘가 이제 마3이다라는 얘기. 그런데 얘들아 이제 이렇게 바꾸면 꼴이 좀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가지고 f 프라임 마3이라 부르는 거야. f 프라임 마3 f 프라임 마3이라 부르시는 거고. 그런데 뒤에 여기 남는 부분은 그냥 x에 마3을 넣어.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 f 프라임 마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마3이다. 분모 곱해주니까 f 프라임 마3이 결국 18인가 나오네 18.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18이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지금 무엇이냐? 리미트 x가 지금 이제 마3으로 가는 거죠 또? 마3으로. 그래서 저 fx제곱 빼기 4 모시기를 구하라고 했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좀 정리 변형을 좀 해놓을게 이제. 자, fx 마이너스 2 f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변형해 놓을게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그 이제 마3을 넣었을 때 분모가 0 나오니까 분자도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게 f3이거든 f3이. 자, 마3을 넣었을 때 앞에가 0이니 뒤에가 0이니 이거? 마3을 넣었을 때 앞에가 0이니 뒤에가 0이니? 이거 앞에가 0입니다. 앞에가 0.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앞에다가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은 f 마3 빼기 저 숫자 2를 f3으로 바꿀 수 있잖아. f3으로. 근데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어차피 같으니까 0이 나오잖아요.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f' 모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저 부분에 대해서만. f' 그럼 몇이어야 되느냐? 얘가 이제 f' 마3입니다. 마3. f' 마3이야.
그 다음에 뒷부분은 F 마3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좀 써주셔가지고 F 프라임 마3이 18이고 그 다음에 F 마3은 사실 이게 F 마3이죠 사실은. 이거 등으로도 연결해 놓자. F 마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2 더하기 2로 볼 수가 있다 이거. 2 더하기 2로.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나오면 돼. 7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려우면 안 돼, 얘들아. 이 정도 가지고. 굉장히 쉬운 거야, 이 정도는. 지금 이거 Y축대칭이니까 막 되게 헷갈리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근본은 뭐냐면, 0분의 0꼴이 근본이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근본이고, 이제 너네가 자유자재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지. F3을 F 마3으로 바꿔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F 마3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수투를 이제 할 때 있어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내가 항상 맨날 예전부터 강조하는 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공통부분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이런 걸 해봐야 돼 얘들 항상. 그렇게 하면은 다 해결은 돼. 해결은.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분자 바로 합차를 인수분해 해봤잖아 이제. 해봐야 거의 웬만하면 풀려 얘들아 이제. 해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건데. 다함수 FG가 있는데, 이게 20이다. 이때 이 곱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곱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얘를 이제 좀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 변형을 이제. 자,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바로 내가 얘기했던 대로 뭐 H의 개수, 이게 될까, 이게? H의 개수가? 이거 바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얘들아, 이제. 방금 전에 아까 위에서 했었던 H 개수랑 달라. 뭔가 다른 게 꼽사리 껴있잖아, 이제. 다른 게. 자, H 한번 그 0을 넣어봐. 넣으면 분모가 0이고, 분자에도 넣어보시면 F0, G0 빼기 F0, G0. 결국 소거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아까 1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분자에 어떤 변형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분자에 어떤 변형을 해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H에 0을 넣으면 F0, G0이 나오죠. 그 F0, G0을 이제 빼고 더하는 조작을 해줘야 돼. 현재 이 상태인데, 이 상태. 여기서 빼기 F0, G0을 하면 된다. 빼기 F0, G0. 그럼 다시 이제 나중에 뒤에서는 더해줘야 되겠죠. 뒤에서는 이제. 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F0, G-OH. 여기 이렇게 빼기로 해줘야지만 이제 맞춰지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이제. H. 길게.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런 식으로. 저렇게 변형을 이제 해줘야지만이 미분계수 꼴이 보인다 이거야. 저렇게 해줘야지만이. 아니 이게 어떻게 보이냐 도대체. 묶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뭐로 묶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G0 F OH 마이너스 F0 이렇게 하고 여기 분모 이제 H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도 F0으로 분자를 묶을 수가 있어요. F0으로 이제 그럼 G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G0 나누기 H 이렇게. 일단 저렇게 변형 조작을 해줄 거야. 저렇게 이제 저렇게 좀 먼저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풀 수 있는 꿀인데 H의 개수 봐주면 돼. H의 개수 봐주면 돼. H의 개수 요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자 이제 앞에 거 저기 G0이 곱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5배의 F'0 맞니? 5배의 F'0이야. 그래서 5배의 F'0 빼기 여기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G'0이야. 마이너스 5의 G'0 이게 지금 몇이냐? 는 20이라고 저기 또 나와있죠. 는 20 이게 는 20입니다. 는 20 이게 는 20이신 거고 이게 잘 보시면은 이거 여기 5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5가 곱해져 있거든요. 플러스 5가. 양배는 5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면 이거 F 뒤에 거부터 F0 G'0 그 다음에 F'0 G0은
5로 나눠주니까 이게 4야, 이게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F형, G'형, F'형, G형. 저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곱함수의 미분계수, 영의수의 미분계수죠. 영의수의 미분계수. 자, 이건데, 이건 이렇게 해줄 거야. 미분을 일단 해봐야지. 해보시면은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셔가지고, x가 0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0을 넣은 값이 무엇이냐? 여기다가 0을 넣은 게. 이 값이 뭔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 이게 무엇이냐? 몇입니까? 4죠? 방금 구해놨던 게 답인 거야, 사실. 방금 구해놨던 게.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는 초반에 하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게 그 분자에 무슨 변형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뭘 해보라고 했지? 분자에다가 그 H 0을 넣었을 때 F형 G형 나오잖아. 그 F형 G형을 빼고 더하는 조작을 해주면 대부분은 해결돼. 그거를 해줘야 된다, 이제. 예외가 이제 뒤에 하나 있긴 한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예외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 보시면 저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쟤는 이제 근데 이게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분모가 0이고 이게 분자도 0 나오게 돼 있어서 사실 이런 의미잖아. 이게 분자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이거 57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쉽지 않겠죠, 이제? 57제곱이 이제?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진짜 막 그 인수분해를 막 57제곱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분자 전체 있죠? 분자 전체를 그냥 내가 fx로 그냥 퉁쳐놔. fx를 이렇게. fx로 퉁쳐놓으셔가지고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저게 0이 돼야 되잖아요. f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잘 봐 저거. x 빼기 마일인데 내가 현재 분자 자체를 지금 fx로 이렇게 퉁쳐 놓은 거지. fx로 지금 이제 퉁쳐 놓으신 겁니다. fx로. 그리고 그 f 마일이 어차피 0이니까 이거 뒤에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빼도 되니 안 되니? 이거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시기로 했냐? 이거를 이제 f'-1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f'-1. 즉 우리 그냥 저 주어진 하면서 미분하면 되지 않나? 미분해가지고 57x의 5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3x의 5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미분하는 거에다가 마 1만 넣으면 답이네. 마 1만. f'-1은 57, 53 플러스 1 이거를 다 더해주시는 거니까 111이라고 답이 나오게 돼. 111이라고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시게 돼서 자 얘는 요겁니다. 그 분자가 인수분해가 이제 되긴 하지만 x 플러스 1로 좀 인수분해가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그냥 분자 통째로 사실 3까지 fx로 안 묶고 얘만 fx로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이왕 그냥 할 거면은 그냥 통째로 해도 한 번에 놓는 게 나아. 한 번에 놓는 게. 한 번에 fx로 두셔가지고 풀면은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돼서 앞으로는 뭔가 저 미분계수가 뭔가 바로 처리가 안 된다 하면은 무조건 분자를 치환하면 돼. 새로운 함수 f로. 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막 x 52제곱 곱하기 gx 이렇게 막 복잡하게 껴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분자 통째로 치환해버리면 돼. 그럼 무조건 다 해결돼. 무조건. 그래서 fx로 치환.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치환하는 거. 무조건 치환해버리면 다 해결돼. 무조건이야 저거. 저렇게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치환하면 다 해결된다. 치환하면은 해결이 이제 되시고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네, 필수제 5번인데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주어진 함수 f랑 직선 2분의 1x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요런 문제도 이제 꼭 한 문제씩 나올 거야. 잘 봐주셔야 되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선지가 과연 성립하는지. 기억은 쉬운 게 F'A, F'B. 즉, 저 F'이라는 거는
F라는 함수의 그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작용을 하는데 B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현재. 그래서 B가 더 커야 되니까 반대로 돼 있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자, AFB, BFA인데 저 니은 디귿 같은 걸 잘해야 되더라. 니은 디귿 같은 경우. 자, 니은은 이제 봐봐. 현재 AFA 그다음에 부등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왼쪽이 더 크다라고 돼 있네. 아니지. AFP죠. AFP. AFP. BFA. 그 양변을 나누기 AB를 합니다. 나누기 AB 양변을. 그럼 B분의 FP. A분의 FA.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것 같은데. B분의 FB, A분의 FA. 이거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해석을 이제. 그 뒤에를 이렇게 좀 변형해 볼까? 이렇게. 빼기 0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빼기 0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빼기 0으로 생각해 주면은 저걸 뭘로 인식할 수 있을까? 좌변, 우변을? 기울기로 인식할 수 있어. 자, 좌변. 좌변은 이제 0,0하고 B, FP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좌변이야. 우변은 0,0하고 A, FA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분수식으로 바꿔서 이해해야 되더라. 분수식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0,0은 마침 이제 여기이고요. 원점이고요. 자, 원점에서 A까지 이르는 거리의 이 기울기. 그 다음에 A에서 여기 B까지 이르는 이 기울기. 이 분홍색과 보라색을 비교를 해주시는 건데, 이제 보라색이 이제 앞부분이고,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이 A까지니까 이제 이 뒷부분인데, 보라색, 분홍색 중에서, 자, 지금 이 보라색이 더 큽니까? 보라색이 이제? 보라색이 기울어진 정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기울기로 인식해줘야 돼. 니은을 이제 기울기로. 그리고 디귿은 조금 이제 조작 변형해줘야 되거든. 디귿은 이제 조금 조작 변형해줘야 돼가지고 여기서 할게요. 이제 디귿은. 자, 이제 이 비스무리하게 좀 변형해줄 거야. 그러려면은 비슷한 것끼리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항해서 잘 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항해볼까? 끄트머리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자리를 스위칭 해주면 자, EFB 2로 묶어서 마이너스 FA 크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저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양변을 이제 여기서 B 마이너스 A로 나눠줄 건데 자, 원래 나눌 때에는 나누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판단해야 돼. 나누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B 빼기 A가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가끔 이거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있어. 장난질을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1을. 그래서 2로 나눠서 2분의 1보다 큰지 물어보는 거지. 2분의 1보다 크냐. 그러면은 바로 보이죠? 요거는 바로 보이시죠? A, B 두 점의 요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이 기울기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 기울기가 과연 이 기울기 2분의 1보다 크냐. 노란색이 더 크죠 지금 이제? 노란색이 더 크니까 디귿도 맞다. 디귿이 더 크니까 맞다. 니은 디귿으로 답을 내주시는데 니은 디귿으로.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봐. 그 여기서 그냥 그림상으로 봐도 노란색이 더 기울기가 큰 걸 알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볼래 이제. 이 2분의 1x는 이 함수의 원점에서의 접선이야. 원점에서의 접선. 원점에서의 접선인데 지금 그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F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거든요. 아래로 볼록한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일부분처럼 보면 되거든. 일부분이 이제. 이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은 이게 점점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점점 이 우측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커야 된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하지만 그 평균 값정원이 기억나십니까? 평균 값정원이 뭐였었냐면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이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이 그 사이에 접선이 하나 존재한다. 지금 이게 좀 이 기울어진 정도가 되게 좀 완만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지만 봐봐. 양끝 두 점을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얘랑 평행한 접선이 여기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평행 접선이.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똑같은 값이 있어. 그 중간에. 근데 아래로 볼록인 모양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점점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이제 뭐 딱 보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겠지? 얘들아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도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요 문제 필수 6번. 자, 요 문제 일단 그 좀 오타가 좀 있거든요.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뭔가 답은 나오는데 그 원래 그 이런 문제는 XY에 대해서 대칭식으로 주어져야 돼. 여기 제곱이 좀 들어가야 이제 모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곱이 들어간다 한들 답이 바뀌진 않아서 일단 저렇게 일단 써주는 게 맞습니다. XY에 대한 대칭식이어야 돼. 대칭식. 그게 뭔 말이냐면 X에 1, Y에 2 넣었을 때랑 거꾸로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좌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맞춰주기 위한 거고. 자,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에 그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런 꼴이 있잖아. 뭐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이거 해봤을 때 결국 뭐 구하는 꼴이지 저게 이제? 뭐 구하는 꼴? f 프라임 x 구하는 거? f 프라임 x? f 프라임 x식을 써보자 이제. f 프라임 x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나와. 자, y로 쓸게. 리미트 y가 0으로 갔을 때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 나누기 y.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도함수의 정의.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죠? 도함수의 정의. 근본이라고 했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보실 수 있냐면 분자 이거 대입해봐, 이거. 대입해볼 수 있잖아? 대입해보시게 되면은 fx 플러스 fy 플러스 3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1. 그 다음에 뒤에 빼기 fx.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는데 길게 나오죠.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오지 이제. 근데 그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소거가 되고 남는 식을 이제 좀 써보는데 너희들이 잘 못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뭐 먼저 하라고 했는데 F형을 먼저 구해야 돼. F형을 먼저 안 구하면 너네들이 이 1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이제. 이거 Y 이건 약분 됐고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야? 여기 XY의 0 대입이 먼저 우선이야. X에 0, Y에 0 대입해 보셔가지고 여기 이제 F형을 이제 한번 구해보시는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F형을 이제. 여기 이제 빼기 1이죠. 빼기 1 이제. 쟤는 빼기 1이고. 그래서 소거가 되니까 결국 F형이 여기서 이제 그냥 1이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야 F형이 그냥 1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빼기 F0으로 바꿀 수 있지. 빼기 F0으로. 이게 빼기 F0인 거지. 빼기 F0. 이렇게 좀 처리해 놓으셔야지만이 그래야 비로소 보인다 이거야. 그래야 보인다. 그래야 보인다. 써볼게. Y분의 Fy 빼기 F0. Fy 빼기 F0.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뒷부분 여기 있죠. 여기. 저기는 일단은 Y 약분시켜서 뒤에 좀 따로 끄집어낼게.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걸? F'0. 그래서 F'0. 그 다음에 이거 Y 0으로 가면은 얘들아 이거 0 넣으면 0이야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게 마이너스 2x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문제 풀리게 하면은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지금 F'X 구하고 있는 거 얘들아. F'X.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가야지 거꾸로. 아 내가 지금 이거 구하고 있구나. 인지를 해야지.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 F'3이 2일 때 F'1을 구해라.
여기서도 F'3을 구할 생각을 해줘야죠. 저거 대입해줘가지고 이제 얘가 지금 뭐시기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2니까 여기서 F'0이 8 나오거든? 8까지 나오잖아. 아니 그때 여기서 또 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니 F'1을 구하라며. F'X식이 완성이 되어야 F'1이 뭔지 나오지 않니? 야 8을 다시 넣어야지. 8을 이제 관찰하란 말이야. 관찰해가지고 여기서 1을 넣어가지고 6 이 정도로 답을 내야 돼. 이 정도로 이제 그 문제 푸실 때 보니까 이제 이 관찰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제 중간에 내가 써먹었던 이 식에서 F'1을 구해줘야 되는데 항상 잘 관찰하시고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시란 말이야. 이제 구하는 게 뭔지.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얘들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근데 요거 하나 알려줄게. 요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법이 있어. 빠르게 푸는 법. 우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지. 이제 이런 거에 따로 여백에 써놓으세요. 자 지금 여기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꼴일 때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모식이 나올 때 있잖아. 이런 꼴일 때 적용이 되는 거.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뒤에 뭐 모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꼴일 때 이 답을 빨리 내는 방법을 좀 약간 외워놔. 그러면은 좀 빨리 할 수 있어. 자, 뭐냐? 봐봐. 우리 이런 문제 풀었을 때 항상 공통점이 있다. 무조건 F'X를 구하는 건데 항상 요게 들어가지 않네? 이런 문제 풀 때. 요게 항상 들어가지 않네? 그러면 결론을 얘기할게. 무조건 이게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를 잘 봐야 돼. 뒤에가 뭐냐? 뒤에가 이거야. y의 개수야. y의 개수.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다 저런 꼴로 그동안 답이 나왔었어. 무조건 이제. 조심하실 점은 y제곱 아니야. 무조건 y의 1차항이야. y의 1차항. y의 개수여야 됩니다. 과연 이게 잘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 잘 적용되는지. 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거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x지, 그지? f'0 마이너스 2x가 나오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과정 좀 줄일 수 있지 않네?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라고, 이러고 이제. 잘 알아두세요, 이제. y제곱 아니고 y의 개수고 y제곱은 안 보는 거야. y제곱은 안 보는 거.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이제. 잘. 다음 7번. 자, 이거 7번인데 자,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자주 나오는 편인 게 어떤 다항식이 x-n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식을 작성해 줘야 돼. 항등식을 작성해 줘야 돼. 지금 여기 빼기죠, 이게. x세제곱 빼기 6x 플러스 m은 자, x-n의 제곱 그다음에 qx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없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저렇게 식을 쓰셔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1학년 때 우리 많이 하던 꼴이잖아. 양변에 뭘 대입해줘야 돼, 이거? n 넣어봐야죠, n. n을 넣어주면은 결국 뭐 이런 식이 일단 나오고 일단 이런 식이 이제 이런 식이 일단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분을 또 해보셨어야 됐어. 미분도 해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은 곱미분입니다. 너네들이 이것도 미분을 잘 못하더라고, 이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곱미분의 앞부분 통째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 좁으니까 이거 나는 여기 좀 밑에다 쓸게. 여기다가 쓸게. 이렇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양변에다가 내가 뭔가를 좀 대입해보고 싶은데 양변에다가 저기도 이거 양변에 뭐 대입할 수 있니 이거? 마찬가지로 n 대입할 수 있습니까? n 대입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n을 대입해보시게 된 결과 자 3n제곱 마이너스 6은 0 얘도 0 나오네? 0이 나옵니다. 얘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n을 구할 수가 있죠. n이 풀마 루트 2가 나오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n이 그냥 루트 2로 정해주시면 되고 넣어서 n 값도 구하자고 넣어도 돼. 이제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n은 0
그래서 m값이 그럼 뭐식이냐? 4루트 2. 4루트 2 맞나? 이렇게 더해주면 5루트 2라는 답이 나오네. 5루트 2. 5루트 2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해주셔야 되는 거. 미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가끔 아마 너네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요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첫 부분이니까 요거를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뭐 전에 뭐 다른 데에서 1학년 때 막 이런 문제 나올 때 이거 미분해가지고 풀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배운 사람 있니? 배우신 분 있습니까? 가끔 1학년 때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거든 이제. 자,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미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선생님들도 있긴 하더라. 자,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자, 이거 8번. 자, 요건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게 그 빠르게 푸는 법을 먼저 얘기해 줄게. 빠르게 푸는 법.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빈도가 둘 다 많이 나와. 자, 객관식이다. 많이 가봐. 객관식 풀이 해볼게. 객관식인데 빠른 풀이. 이게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그 전에 전제 조건 뭐 해야 돼? 연속 조건부터 써야지. 자, 그래서 연속 조건부터 씁니다. 연속 조건. x는 2에서 연속. 근데 연속 조건이 얘들아 뭐냐면 그 우리 좌하무가 같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좌하무가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2 넣은 게 같은 거 아니니? 2 넣은 거? 2 넣은 게 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2 넣어서 같다라고 써. 뭐 좌하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바로 2 넣은 게 같다 해주셔가지고 8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8 플러스 p. 이거 맞나? 2 넣어주면은 8 플러스 2a 빼기 8은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b를 구해놓을게. b는 2a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구해놓으시고 b는 2a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제 x는 2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야. 미분 가능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인데 저걸 미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분해 놓을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미분해 놓은 거. f'x는 3x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항상 조심하실 점은 미분할 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등호 빼야 돼. 항상 미분할 때 등호 빼야 됩니다. 이제 왜 빼야 되는지 내가 이게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그래서 이게 얘도 이제 원래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근데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 F'의 좌극한 우극한이야. F'의 좌극한 우극한이야. 그래서 좌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냥 2 넣은 게 같으면 돼. 2 넣은 게. 그래서 이제 답 내는 거는 되게 쉬워. 답 내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A가 여기서 마사 나오고 넣어주면 B가 이제 마이너스 16 나와가지고 일단 B 빼기 A 계산해 주시면은 답은 일단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마이너스 12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 정도 하고 바로 답을 내야 돼. 이제 문제 푸는데 한 30초 컷 해야지. 이제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서술형도 꽤 많이 나오거든. 이거 서술형이 이렇게 풀면은 감점 요소가 좀 너무 많아. 이제 나는 그냥 빨리 답을 내기 위한 풀이를 한 거고. 서술형일 때 한번 좀 해볼게요. 서술형일 때. 자, 일단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서술형이면은 좀 이제 엄밀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제. 자, x는 2에서 연속 조건부터 해볼게요. 이제 연속 조건이 이제. 자, 엄밀하게 써야 되잖아. 연속 2니까 그 좌하무가 같아야 되잖아요. 좌하무를 내가 일단 이렇게 쓸게.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쓰는 게 좌극한이다, 함수값이다, 우극한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쓸게. 처음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좌하무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이거 x가 2 마이너스일, 다시 그 x가 2 마이너스일 때는 밑에다가 2를 넣는 거잖아요. 결국 밑에다가 2 넣어서 이거 바로 이렇게 요 정도는 바로 써도 돼. 이거를 바로 2 넣은 걸로 써도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함수과 무극한은 똑같이 처리가 되겠지. 둘 다 위에다가 2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 다 넣어주면은 아까 이제 나왔던 거 일단 그대로 한번 쓰자. 8 플러스 2a 마이너스 8 8 플러스 2a 마이너스 8
함수값, 우극하는 똑같이 처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뒷부분은 이제 뭐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앞부분만 이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일단 b를 구해 놓으시고 b는 2a-8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 가능 조건 이제 해볼 건데 이제 x를 위해서 미분 가능 조건 써보실 건데 미분 가능 조건 근데 그 미분 가능 조건을 이렇게 써도 선생님이 학교 쌤이 답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좀 약간 깎을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를 일단 먼저 알려줄게. 좀 더 길게 써야 되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좌우 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x-2 fx-fe 이 좌미분 계수랑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플러스 x-2 그 다음에 이제 fx-fe 자 우리는 이 두 좌우 미분 계수가 값이 같아야 될 겁니다. 값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뭐 써놓은 게 좀 있잖아요. 이제 써놓은 거 이제 저 써놓은 거를 여기에 반영을 해보게 반영을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좌 이거 2x제곱 플러스 b이지 2x제곱 플러스 b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얘들아 좀 볼래 이거 이렇게 쓰고 그 f 2x제곱 플러스 b 그 웬만하면 좀 한 문자로 좀 통일하기 위해서 b를 내가 저거로 바꿔서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f2를 빼는 건데 f2는 사실은 그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준 뭐랑 같은 거야? 2a랑 같은 거야 2a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다음 잠깐만 얘가 지금 좌미분 계수인데 밑에 걸로 해줘야죠 밑에 걸로 bx제곱 플러스 b 했고 근데 어차피 이제 문제가 없지 오케이 이대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미분 계수 쪽 해주는데 함수식을 위에 걸로 써줘야 될 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ax 빼기 8 x세제곱 플러스 ax 빼기 8 쓰시고 f2는 이제 위에다가 2를 아까 넣어주는 거였으니까 2a를 빼줘야 되겠지 2를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끝이야 이제 계산만 해주면 이것만 계산하면 끝 뭐 정리되는 게 좀 보이죠? 정리되는 게 좀 부분 보인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자 2로 이제 묶어서 바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2에 x-2에 x 플러스 2에 x-2 인수분해 좀 바로 해보셔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얘들아 이거 분자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 이거 무조건 100% 뭘로 되는 거야?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할게 얘들아 인수분해 x 빼기 2 계속 맞춰줄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4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될 겁니다 a 플러스 4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남는 식에다가 2 넣어주면 되죠 이제 남는 식에다가 이제 2 넣어주니까 결국 이제 8은 2 넣어주니까 몇이야 이거 결국에 4 a 플러스 12 그래서 a가 마사 나오고 그 다음에 b 저기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6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 더 길고 복잡하죠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이제 원래 이게 정확한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서술형이 여기 나오면은 점수 되게 많이 깎여 얘들아 이제 점수 되게 많이 깎이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일단 저렇게라도 써놔야지 일단은 저렇게라도 일단 뭐라도 이제 좀 받아야지 이제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보시면 자 9번 문제 이겁니다 3차식 fx인데 함수 gx가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 잠깐만 지금 아까 요거 등호 아까 얘기 안 했구나 등호 아까 여기서 그 미분할 때 등호 요거만 좀 그 여백에 써놓으세요 이거 미분할 때 아까 내가 등호를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왜 빼야 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 간단한 예시 그 fx를 내가 이렇게 가정해볼게 절대값 x라고 가정해보잖아 절대값 x
절대값 x라고 가정해주면 뭐 x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건데 사실 여기 등호는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겠죠? 여기 등호는 이제 상관은 없어. 여기 등호는. 그런데 이 함수를 이제 내가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미분을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자 내가 말한 거에 의하면 여기는 그럼 등호를 빼야 되는 거잖아. 등호를 빼야 되는 거. 자, 왜 등호를 빼야 되느냐? 알겠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나오는데 저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모양의 함수잖아요. V자 모양의 함수 이거잖아 이거. 이거 F'0이 존재하니? F'0이? 존재하지 않죠?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모순인 거예요 애초에. 등호가 들어가면은. 여기 등호 들어가면 F'0이 1.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들어가도 F'0이 마일 안 되잖아. F'0이라는 값이 애초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함수를 구간별로 만약에 나눠놓고 그거를 미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등호를 빼야 돼 얘들아. 등호를. 원래 빼야 되는 게 맞아. 자, 이거의 극단적인 버전이 있어.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줄게. 자, 이런 것도 있다. fx를 내가 이렇게 정의해야 되나? 이거 잘 들어야 돼. 너네들이 되게 많이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야 되나? 잘 봐, 이거. 이거를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해. 이 함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해보고 싶어. 미분해보면 너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니, 이거를? 1, 마일. 여기를 뭔가 0으로 쓰고 싶지 않니?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얘들아.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안 돼. 자, 왜 그러냐? 애초에 지금 내가 일부러 이 함수를 그 원점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지금 함수를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런 상태 아니니? 이런 상태 이제? F'0이 존재하지 않죠. 애초에 연속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F'0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겠니?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F'의 등호 빼야 돼, 미분하면은. 아시겠죠? 등호를 빼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등호를 빼야 된다라는 거야, 요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 한번 보실 건데, 9번. 자, 그래서 등호를 빼야 된다. 9번은 근데 좀 이거 익숙하지 않니, 얘들아, 이거? 9번은? 어디서 봤니, 이거? 우리 방학 때 시험 본 거 있지 않았니, 이거? 방학 때 시험 본 거야? 시험 보실 때 이거 있었는데? 그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 자,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이거야. 결국 마일에서 함수가 나뉘고 1에서 함수가 나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마일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1에서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마일 넣은 게 같다. F 마일이 3이다. 1 넣은 게 같다.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고 얘를 이제 미분한 것도 한번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미분한 거. 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등호가 여기서 빠지는 게 맞죠? 등호가. 근데 참고로 얘들아 이것도 얘기해 줄게.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주어진 함수가 그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결국에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미분할 때는 등호를 빼. 등호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붙여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붙이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됩니다. F' 마 1이 0. 그 다음 1 넣었을 때도 이제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fx가 3차식이야 얘들아 3차식. 3차식이면 원래 미지수가 몇 개? 4개야. ax 세제곱부터 해주면 식도 4개니까 어떻게든 잘하면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5단원 수업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식만 보고도 함수 fx 식 작성 돼야 되더라. 이거만 보고.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풀이를 해볼게. 자, fx를 일단 이렇게 잡아.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해서 이제 얘가 뭔가 조금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미분을 일단 해.
3ax제곱 2bx 플러스 c 해주시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근이 있죠, 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니? 두 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극락에서의 관계로 한 번에 하는 게 나아. 두 근의 합이 0이죠? 두 근의 합이 0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이제 뭐 a분의 b 해주시면은 b가 0 나오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이 여기서 a분의 c다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c가 마이너스 3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f x 다시 쓰자. fx는 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플러스 t 여기다가 이제 저 f 함수값 정보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함수값 정보. 그래서 2a 플러스 d가 3. 뭐 이런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f1은 a 빼기 3a 플러스 t 마이너스 2a 플러스 t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얘네 밑줄 친 거 연립해주면 a, d가 다 나오긴 나오겠지? 연립해주면 나올 것이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몇이야 이거? d가 1 나오니? d가 1이고 a가 1 나오니? 이렇게 나오나? a, d가 둘 다 1 나오는 것 같은데? 마저 저기 채워주면은 C가 마삼 나오네. C가 마삼. 이걸로 이제 그 GX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GX식이 지금 이제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가운데는 fx여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t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하고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일단은 그냥 a, b, c, d 그냥 미지수 구한 거고 그 다음에 gx 지금 다시 써보고 있는 거야. gx식을.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합시다. 미분을 이제 미분해 보시면은 0 3x제곱 마이너스 3 0 미분하면 등호가 이제 빠진다라고 하긴 했는데 등호가 빠진다라고 했지만 그 미분이 가능하니까 등호 붙여도 돼. 등호를 붙일게. 여기다 붙일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 이 함수를 이제 마이너스 1, 1 사이 범위에서는 2차 함수로 정의가 되고 2차 함수로 이제 여기 마삼이고 그 바깥 범위에서는 0이죠. 0. 이게 G'의 함수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G'의 그래프를 저렇게까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야. G'의 그래프를. 그러면 끝났죠, 이제? 이 G'의 그 최대 최소가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최대 최소. 가장 위에 있는 거 함수값 0이죠, 0. 가장 밑에 있는 거 함수값 마삼 맞니, 마삼? 그래서 0하고 마삼을 더해준 최종 답이 마삼이야, 마삼.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이제 마삼으로.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뒤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추가 설명 중요한 거 할 게 있다라고 했죠? 일단은 다시 앞에 필수예제 1번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요걸 다 적읍시다, 요거를. 요거를 다 적어서 이거를.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책에는 안 실려 있어서 그 필수예제 1번 부분에다가 여백에다가 좀 요걸 그냥 다 쓰세요, 다. 필수예제 1번 내 여백에다가 이걸 다 쓰세요. 자,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미분.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미분. 자, 하시고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봐.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미분 여기까지 써봐. 같이 보면서 합시다. 이제 같이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미분. 일단은 밑에 예시부터 먼저 하고 할게 이제.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미분할 거야. 우리 fx를 미분하면 f'x잖아. 근데 자, 좀 더 이제 변형이 돼 있어. f1차식의 미분이야. 무조건 원리가 얘들아 그거야. 무조건 원리는 겉미분, 속미분이야. 자, 겉에 있는 f가 뭐 겉에 있고 ax 플러스 b가 안에 있잖아. 겉에 있는 것부터 미분을 해.
f 프라임 ax 플러스 p. 그 다음에 속으로 파고 들어가.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a. 여러분들은 요것도 좀 써주셔야 돼요. 요거 예시까지 이제 좀 써주셔야 돼요. 같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 중괄호 f ax 플러스 p 중괄호. 이 보이니 뒤에서? 잘 안 보이니? 그러면 그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줄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자 1 f g x n제곱 잠깐만 fx 요거의 대괄호의 미분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저기다 쓴 게 이겁니다. 이제 f ax 플러스 b의 도함수가 무엇이냐면은 f 프라임 ax 플러스 p 겉에 미분하고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하자. 요 원리.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f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요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될까.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겉에 있는 거 미분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속에 있는 거. 자 그래가지고 겉에 있는 거부터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안에 원형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속미분으로 이렇게까지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은 이제 지금 그 f ax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해보시는 건데 자 지금 이제 f ax 플러스 b 제곱에 대해서 미분 자 결국에는 어떤 함수의 제곱을 미분이니까 겉에 있는 거를 먼저 미분을 하셔요. 2가 튀어나오면서 저게 이제 인수가 하나로 줄 것이고 이제 인수가 이제 하나로 줄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하는데 잘 봐. 이 제곱 안에 있는 요거 있지. fax 플러스 b 있지. 요거를 먼저 미분을 해. fax 플러스 b를 미분해주면 겉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요 속에 있는 것까지 미분해주는 거야. 속에 있는 것까지. 겉미분, 속미분의 원리가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속미분은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미분 해주는 개념이야. 속미분은 이제.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리해주면 일반하는 게 여기인데 결국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의 n제곱. 사실 얘도 합성꼴이잖아. 합성이 되어 있는 꼴. fx랑 어떤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꼴이잖아. 자 일단은 겉미분. n 먼저 앞에 튀어 나오셔가지고 먼저 저 합성되어 있는 것에 지수가 하나 줄어. 이렇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미분해 봐야 되겠죠?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저 안에 있는 걸 미분해 주니까 f 프라임 gx 겉미분이야. 겉미분 이거. 그러면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더 미분해 줘가지고 g 프라임 x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미분 해준 거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얘도 미분해 볼 수 있는데 1이니까 의미가 없죠. 1이니까 이런 원리로 미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미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자 중괄호 루트 fx 요 놈의 미분을 이제 해주라는 건데 그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잖아.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 fx의 얘의 자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 자, 요거의 미분입니다. 요거의 미분. 대괄호. 요거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 요거의 미분을. 그럼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지금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미분하면 돼. 2분의 1 앞에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하나 줄었지. 그 다음에 속미분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속미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하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놔야 되고 그 미적분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수투에서도. 이거가 결국 이거랑 똑같아. 이거 2루트 fx분의 f'x. 약간 입에 착착 달라붙을 정도로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이제. 같은 거야, 같은 거. 이 f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여기 분모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요렇게 볼 수 있지,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2루트 fx분의 f'x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루트 fx분의 f'x. 2루트 fx분의 f'x 입이 좀 달라붙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저기 이제 루트 지금 x의 미분이죠. 루트 x의 미분. 자,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f로 보고 미분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해볼래? x의 2분의 1제곱 있죠? x의 2분의 1제곱을 내가 만약에 미분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해주니까 1이다.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이제 변형 정리해주면 2루트 x분의 1이야. 2루트 x분의 1. 이렇게까지 좀 정리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변형하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이제 미분해 본 거야. 그냥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미분을 해봤고 자, 근데 이제 밑에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요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투를 함에 있어서 거의 한 사기급 스킬이라 보면 돼, 이제.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저거는 진짜 계산 엄청나게 많이 줄여주는 되게 거의 뭐 최고의 도구입니다. 최고의 도구. 자, 뭐냐면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의해서 자, 요거야. 이거 만약에 fg의 극한이 0이래. 이 분수식에서 0분의 0꼴이다 이 얘기거든. 0분의 0꼴일 때 적용이 되는 건데 0분의 0꼴일 때는 거의 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적. 0분의 0꼴일 때. 일단은 여기 일단 좀 쓰시기 바랍니다. 로피탈의 정리.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분수식이죠. 분수식. 이거 분수식이 지금 뭐냐면 여기 프라임이야. 프라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하면 프라임을 안 한 분수식의 극한값은 프라임을 한 것의 분수식의 극한값이랑 똑같다. 여기 지금 프라임 여긴 안 붙어 있고 여긴 붙어 있습니다. 프라임이 이제. 자. 그렇게 다 좀 써놓으시고 자, 저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저게 0분의 0꼴을 훨씬 빠르게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0분의 0꼴을 이제 자, 이거 여기 좀 지우고 이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게 로피탈의 정의야. 요게 성립한다라는 게 로피탈의 정의입니다.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 좀 확대 좀 해줘야 되니 이거? 잠시만요.
잘 쓰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쓰셨는지.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우리 필수 예제에서 좀 보여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일단 여기 다시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올게.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적용이 되는 문제들. 이제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여백에다 일단 좀 더 써놓으시고. 아까 저 나조건 치환했을 때 식을 써볼게요. 치환했을 때.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가 0 플러스일 때, 자, 요거를 어떻게 좀 변형 처리할 수가 있었냐.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이 h분의, 그 다음에 이제 g4 플러스 5분의 1 h 마이너스 g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h, 요거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풀어본다. 높이탈의 정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어떻게 처리해도 되냐.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미분을 하잖아. 이 상태에서. 자, h를 미분하는 문자로 보는 거야. h를. 그럼 미분에, 자, 요걸 미분할 거야. 미분할 때 이제 속미분을 먼저 하면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5분의 1이 먼저 튀어나오면서 g' 4 플러스 5분의 1 h.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g' 4 마이너스 h.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저기다가 이제 뭐만 넣어주면 돼? 저기다가 이제 h에다가 이제 0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h에다가 0만. 0만 넣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얘가 나오게 되느냐. 0 넣어주면은 결국에 그냥 죽잖아, 이게. h가 죽지, 이제. h가 이제 죽기 때문에 5분의 1 g' 4 플러스 g'4 나누기 2. 요거 계산하시는 셈이어가지고 결국 아까 이거 5분의 3이었나? 5분의 3 g'4 요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아까랑 거의 차이가 없기는 해. 된다라는 것만 일단 보여준 거야. 일단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크게 뭐 저게 뭐 더 유용한가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제. 끄덕끄덕하지,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뒤에 문제들 보면은 다를 거야,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은. 자, 2번. 2번도 만약에 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2번도 이제. 2번을 적용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거가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3이다라고 이제. 자, 저거 봐봐. 얘를 이제 내가 바로 루피타를 적용을 할 거야, 이거 이제. 이거 는 3이다라는 거를 바로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x가 마3, 분자분모 미분할 거야. 2x, f3은 미분하면 0이죠? f'3이 아니야. 그럼 얘네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렇게 이제. 저게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3 넣어봐야 되잖아. 마3 넣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f' 마3, 은 3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f' 마3이 18이다라는 게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도 한번 처리해보자.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를 쟤를 미분을 할 거야. 잘 보세요, 이거. 쟤 미분해주면 리미트 x가 만약에 마3으로 갈 때, 마3으로 갈 때 분자 분모 미분해볼 거야. 분모는 미분하면 1이야. 미분하면은 분자 미분하면 이거 뭐야, 이거? fx 제곱 미분해주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 원래 지수가 하나 줄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해주니까 f'x라고 이렇게 해. 이거라고 이거. f'x. 여기다가 이제 마3 넣는 거라고. 여기다가 마3을. 그래서 EF 마3, F' 마3 요거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거. EF 마3, F' 마3.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몇이냐? F 마3은 지금 이제 F3이랑 같지 이제. 얘가 이제 F3이랑 같으니까 얘가. 바꿔서 처리해 보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18에서 답이 72. 이건 아빠보다 훨씬 빠르지 않나?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자분모 각각의 미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미분으로. 자, 이렇게 또 처리가 되고 요것도 된다. 요것도. 3번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3번도 이게 가능하다.
자, 3번이 어떻게 되시냐면 얘도 h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래? 잘 봐. 루피타를 바로 적용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분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G0은 실수야, 실수. 상수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G0이 그냥 그대로 곱해진 상태에서 얘만 미분하는 거야, 얘만. 쟤 미분하면은 속미분 해가지고 5가 튀어나오죠. 곱하기 하면은. 곱하기 5F'5H.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 얘 미분할 거야. 마이너스 F0 해주신 다음에 얘 미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 튀어나오면서 G' 마이너스 5H. 속미분에 의해서 저게 또 튀어나오게 되죠, 저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는 20이라고 얘들아, 는 20. 저게 지금 는 20이라고, 는 20. 저게 는 20입니다. 저게 는 20. 그러면은 결국 남는 h에다가 어떻게 해? 0 넣어야 될 거 아니야, 0. 0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5, G0,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5F0, G'0. 얘가 20이지, 20. 그래서 아까랑 이제 원하던 답이 이제 얘는 좀 더 빨리 나오죠, 이제. 굳이 변형을 안 하고서라도. 변형을 안 해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변형을 안 해도.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된다, 4번도. 4번도 된다. 4번도 그 다음에 되시는 게 4번도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자, 저거. 4번도. 저거 한번 해볼게. 바로 미분해볼까? 리미트 x가 마일로 가는데, 자, 분모 미분하면 1이고, 이거 닦아는 치환했잖아, 이게. 치환 안 하고 바로 저거 뭐 미분해보자고. 그러면 57x의 56제곱, 그 다음에 53x의 52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분자분모 미분할 수 있는데, 분자분모를 마일 넣으면 바로 답 나오지 않네? 111 바로 나온다. 111 바로 나온다, 이거야. 111이 바로 나온다. 이게 바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거는 이제 뒤에는 이제 다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 보여드렸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루피탈은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 이게 선생님들마다 성향 차이거든. 근데 나는 좀 이제 효율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 무조건 잘 적용하고 써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학교생들도 이거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이제. 근데 이거 서술형에서 쓰면은 이거는 점수를 아예 못 받아,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거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극한이 미분을 해도 같은지 증명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증명은 되게 간단해.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식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아까 요거 있잖아, 이거. 사실 증명은 되게 간단하긴 한 게, 자, 이 봐봐. 여기서 이거거든, 이제. 그 FA, GA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면은 이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죠, 이제. 같으니까 그 함수값도 0이니까 애초에 이렇게 변형이 돼. 자, 이렇게 찰딱 띄워놓고 지금 분자분모에 저렇게 이 0을 빼도 전혀 무방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0을 빼도 이제. 이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분자분모를 이렇게 x-a로 동시에 나눠봐. x-a로. 그럼 이게 F'A기 A, 이게 G'A 나오지 않네?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근데 수토에서는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100%야. 100%는 0분의 0 뿌릴 때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데, 미적분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잘 이게 효율적으로 들어맞아, 이제. 미적분에서는. 수토에서는 거의 100% 효율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도구니까 객관식 같은 거 푸실 때는 당연히 잘 활용을 이제 하시기 바라고, 사실 오늘 뒤에 좀 더 여기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 마무리하고, 여기 뒷부분에 제가 원래 11문제 정도 더 좀 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얘들아 그냥 한번 너네가 그냥 한번 풀어오고, 그냥 요거 11문제를까지 그냥 포함해서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4단원은 내용이 막
4단원 자체만으로 많지 않아서 그때 여기도 한번 좀 추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자, 하고